방금 소개받은 대화예술복부 대표 이동욱입니다. 날씨도 구준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특히 와보니까 이 난민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참 반갑습니다. 특히 우리 그 장구한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 시기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평화, 특히 한반도 평화 그 구현을 이룩하고 있는 개성문화에 대해서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욱 반갑고요. 여러분 모두가 더욱 가까운 하나의 동지로서 느끼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입안 가득한 무슨 에너지, 즉 아마 그 평화의 얘기랄까, 통일의 얘기랄까 이런 걸 온몸에 느끼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간의 개성문화에서는 사실 그 진실한 실상이나 그 의의에 대해서 사실과는 다르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도 많고, 물론 그런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만 그 진국면을 알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인천, 통일을 얘기하는 인천에 여러 선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것만 운동에 대해서 아주 크게 기쁩니다. 먼저 아까 잠깐 그 원장님, 부총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좀 생소한 이름이라 개성문단 기업자 대표라는 건 어떤 것이고 저는 어떤 경우에 그걸 맡게 되는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성에는 원래가 인천에는 여기 우리 사무총장님 와 계시고는 개성공단 기업 인천 협회라는 게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는 한 60여 업체가 있는 협회도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우리가 어느 필요 때문에 결성한 기미단체로서 우리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거고, 개성공단 대표자 회의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남북한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입니다. 원래는 이런 중요성이 조금 전에는 덜 부각됐는데 최근에 남북한의 모든 대화가 다 단절되고 우리 개성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현실적인 그 임금 조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저희가 직접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에는 일단 통일부가 있습니다만 통일부 말고도 모든 대화가 단절된 마당에 저희 일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 개성단 책임자 북쪽에 생각해 보려고 남쪽에서는 대표자 유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돼 있고, 작년 7월 29일에 그 비례수 때문에 탄생이 됐고 제가 그 자리에서 몇 번의 고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간청을 하고 권유를 해서 제가 초대장을 받고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한 인천에 뿌리를 둔 일부 신문은 저희가 개성에 진출했을 때 향터 기업, 대화역 이렇게도 표현했더라마는 송도 테크노파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대화역 본부와 가자동 공단본부 옛날 오공단장이라고 그러죠. 주한공대 거기 있는 유니월드 이 두 회사의 대화는 대표이사 회장을 하고 유니월드는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또 다 같이 개성에 진출하는 회사에서 저희는 개성의 두 개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개성에는 제일 초기에 정부가 시범단지 15개 별 선정했을 때 들어간 한해서와 3년 전에 설립한 개성유니 두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누구보다 비교적 개성공단에서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르까지 좀 잘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1, 20분 같이 질문 시간도 드리겠습니다만 묻는 모든 것에 대해서
비교적 소상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사람들 말씀드리고, 오늘 제한테 준 과제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원래가 이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인천시와 인천대가 주최하고 주관은 인천대학의 동아시아 평화경제 연구원에서 주제를 선정해 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의 약 1시간 반 동안의 논의를 더불어서 할까 합니다. 그런데 이 동아시아 또 평화경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좀 특별한 주목할 수 있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.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라면 몇 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만 일본, 중국, 한국, 물론 좀 말하자면 대만까지도 편입을 해야 되고 필리핀 정도는 태평양 쪽이고 남아시아죠. 이 3개국을 일컬어서 얼마 전부터 이런 용어가 시작했었죠. 너트크래커다. 너트크래커는 바로 호두깎이인데 양쪽에 있는 호두깎이의 그 두 부분은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일본이고 한국은 비너트크래커 사이에 호두 아닙니다. 그 빵을 넣으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아주 암울한 얘기가 한 3, 4년 전부터 어느 그 비관적인 그런 대명사로서 됐는데 하루 개성공단은 이런 너트크래커를 벗어나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것입니다.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동아시아와 그 규격되어 있는 평화경제 이 용어를 주목하는 왜 평화하고 경쟁을 투표했을까? 여기 이제 원장님이 계시니까 원인이 알겠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용어에서 아주 그 묘한 조화와 어떤 불가분의 숙명적인 그런 관계도 한번 느껴보셨습니다. 여러분 기억나십니까? 얼마 전 서울시장 선거 때 어느 분이 평화는 경제다 라고 했던 거 바로 맞습니다. 저는 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평화는 경제입니다. 우리 같은 나라가 다른 예를 들어 평화로우면 이 경제가 일부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이만큼 22만 불 국민소득도 되고 제29개 주체국도 되지 않느냐. 그런데 이런 것은 남북 간의 대치 상태에 있는 아주 컨트리 리스크가 시극히 높은 상태의 거기 때문에 평화로웠으면 더 빨리 갔을 겁니다. 바로 평화는 경제입니다. 우리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틀 동안에 29조 원의 주가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. 그래서 평화는 하나의 경제적인 굳건한 근거를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평가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?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한반도 평화, 즉 이코로 개성공단에 갖는 용어는 이런 의의하고도 무관하기 때문에 잠깐 짚어놓았습니다. 그러면 한반도 평화, 즉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논의하도록 합니다. 앞에 읽은 바와 같이 개성공단은 너트크래커를 벗어나고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죠. 그것은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파도인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파도가 뭡니까? 안보와 경제이지 않습니까? 안보와 경제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. 그러면은 안보 경제 하면은 경제의 최적의 장소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여기 보니 상당한 분들이 기억이 되고 흔히 그 개성공단 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저렴한 노임 지금 현재 그간 5년 동안에 3번 인상이 되어서 60인분이 공식적인 임금입니다. 거기다가 잔업하고 공기무생 하다 보면은 100% 내역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봤자 10만원, 11만원입니다. 우리 인천에 약 200만원 되면 20분지 1을 하고 있고 중국에 300만원 되면 3분지 4분지 1입니다. 그런데 임금 비싸고 또
우리 개성 기업인들이, 인천 기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공장 부지, 아마 이 지구상에서 생산 공장 부지를 500만 원, 600만 원 주고 하는 그런 후생한 제조업자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런데 개성은 저희가 14만 9천 원 사고 팔고 합니다. 그러면 개성 같은 데서 어떻게 해서 사고 팔 뿐만 아니라 상속도 하고 있습니다. 2년 전에는 우리 그 삼덕산업이라는 신발업체가 자기 부지를 후쿠전자 전기밥솥도 유명하죠. 거기에 하나전 그 업체가 취업을 입주했고, 또 노만소이라는 그 회사도 얼마 전에 우리 이 순도 태권파크에 있던 DS라는 회사에 땅을 팔아서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나갈 때까지 저희 공장에서 숙주 역할을 좀 해서 조금 안고 키워나갔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잘 나갔습니다. 이게 사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죄송하면 토지대금 싸고 인건비 싸니까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돌파구를 아까 너도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소위 알빈 투플러가 6년 전에 얘기했고 몰드만 사태 장기얘기한 그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데 안보는 그런 것이다 이건 이해가 안 갈 거예요.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개성공단은 안보 문제 때문에 폐쇄 문제랑 짚고 넘어가겠다는 모 장관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거 전혀 그 전반적 얘기잖아요. 근데 안보가 왜 그러냐, 중요한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따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개념만 얘기하는데 개성공단이 그런 것입니다. 아까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인 경제 및 안보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제 안보도 뭐 이따 나옵니다만은 협의 안보, 나만의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보는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?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저 친구들이 언제 남침을 해가지고 옛날 유교 같은 그 천국을 또 겪을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, 보고돼야 한다는 그 안보 개념에 아주 그 협의의 소극적인 컨셉의 안보를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러나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큰 역사를 보세요. 우리는 중국의 끊임없는 수납 행각 때부터 또 몽고족이에요. 또 다행히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주변 문제거든요. 우리가 정말 생각할 안보는 남한만의 안보냐 한반도 전체 안보를 해야 하느냐라고 강의로 생각할 때 개념이 다릅니다. 아세아 경제 청와 연구하는 아세아 2000대학교 오늘의 이것을 주관하는 이 연구원들이 두고두고 연구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성공단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논리를 정리해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한반도의 평화안보색이라는 것에서 평화의 그런 개념을 조금 논의해보고, 두 번째는 이 한반도형 평화의 실천을 위해서 조금 고찰해보기도 합니다. 우리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인 또 정치적인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것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고 제가 많이 얘기해준 건 아닙니다만, 그래서 상세하게 글로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 개성공단의 얘기만은 조금 소상하게